삼성이 베트남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년 전부터 한국인을 너무나도 열받게 한 베트남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이 코로나의 근원지라며 한국의 영어 이름인 사우스 코리아를 사우스 코로나로 바꾸고 조롱한 게시물에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보시며 더 충격적입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은 제가 지금 있는 하노이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 집에 방문해서 중국에 갔다 온 적 있냐 물어본다. 전했고 또 다른 이는 지금 베트남 내 혐한 발언이 심각하다 실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떨며 심지어 최근판 맨친 베트남 총리가 현지의 삼성전자 생산시설을 방문해 한국과 삼성의 베트남의 백신을 좀 도와달라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등 날이 갈수록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으로 수십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고마운 나라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의 베트남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 집중했던 갤럭시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기기로 한 것인데요. 이를 위해 연간 19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이동시키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베트남 현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정부가 툭하면 공장을 멈추게 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 방이성과 타이응후엔성에 2개의 스마트폰 공장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무려 1년에 1억 8,200만 대가 생산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생산기지인데 이 때문에 베트남은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홀로 2%가 넘는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삼성전자의 발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 법인에 대한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는 2014년 인도 법인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최대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이 완료될 경우 현재 60%인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비중을 절반인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베트남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의 삼성의 이러한 탈베트남 움직임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한 기업 5곳 중 한인 삼성처럼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다른 국가로 옮긴다고 말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삼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번 투자하면 쉽게 투자를 철회하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해 엄청난 돈과 노력을 쏟는 것으로 유명한 삼성의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현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베트남 도시의 파키스탄에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항구 도시 카라치시의 휴대전화 생산 공장도 건설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럭키 시멘트의 자회사인 럭키 모터 코퍼레이션의 자동차 공장을 휴대전화 생산 공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베트남 대신 삼성전자가 온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CNN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삼성 공장이 온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환호했고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우리는 베트남보다 인건비도 저렴하지만 생산성은 더 좋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베트남보다 더 획기적으로 삼성에게 잘해줘야 한다라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일본산 진단키트만 믿고 자신만만했던 베트남은 현재 역대 최대 위기를 맞이하며 사상 최고 많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반면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한국산 진단키트와 한국산 방역물품으로 중무장한 인도네시아 안에 현재 하루 300명을 넘기지 않으며 매우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달리 일본과의 외교 형식적으로만 유지한 채 사실상 한국에 올인하고 한국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형님이라 칭하며 전세계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바 있는데요. 사실 삼성 등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집중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GDP는 1200조 원으로 베트남의 3배가 넘습니다. 인구수도 2억 7200만 명으로 베트남보다 3배나 많은데요.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의 현재 베트남에서 국민기업으로 등극했듯이 인도네시아에서 국민기업으로 등극하게 되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도와준 은혜를 잊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간보기를 하는 대신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도 한국과 긴밀한 소통할 해에 효과적인 대응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믿음 베트남과 한국의 믿음 인도네시아의 완전히 다른 코로나 상황처럼 말이죠. 이러한 삼성전자의 파격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고재 확산으로 치안 지역을 완전히 봉쇄버렸는데요. 현지의 공장들은 대부분 가동 중단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현지 반도체 공장과 삼성 SDI 배터리 공장만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주중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시안 현지의 기업 활동에 제한되면서 거의 모든 공장이 중단된 상태인데 삼성 반도체 공장은 시안 정부의 특별 조치 속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삼성 SDI 공장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삼성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최근 삼성이 이러한 중국의 특혜에도 시안 반도체 생산 라인 축소 가동이라는 충격적인 결단을 해버리면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 완전 철수도 언제든 가능해졌음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번 삼성의 중국 광둥성 내 마지막 남은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을 당시에 해당 지역 일대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삼성의 공장이 떠난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리빙 씨는 삼성이 떠나기 전에 한 달 매출이 6만 위안에서 7만 위안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고작 하루에 두세 테이블 손님으로 매출이 몇백 위안에 지나지 않아요. 호소했고 편의점 주인 리화 씨는 지역 주민의 소비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하며 9월부터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농민공이 떠나면서 지금 매출은 8월보다 80%나 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반도체 공장 마저 철수해버릴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과 함께 타의 중국 러시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한 도시가 아닌 중국 대륙 전체가 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